식당 하시다가 영업 중에 하수구가 막히면 진짜 스트레스 받죠. 특히나 저한테 연락 오시는 사장님들 대부분이 전화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며칠 전에 뚫었는데 왜 또 막히냐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 짐작 가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오수바지입니다. 여기가 진짜 문제죠. 직접 여기만 관리를 해줘도 막힘의 절반 이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오수바지가 과연 뭘까요? 많은 분들이 하수구가 막히면 싱크대나 주방 바닥의 트렌치만 쳐다봅니다. 당연한 반응이에요. 바로 그 부분에서 지금 물이 안 내려가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현장에 직접 나가가지고 내시경을 넣어보면 실제로 그 부분이 직접적으로 막힌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건물 밖에 땅 아래쪽에 있는 거죠. 이 오수바지는 건물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싱크대나 바닥에서 빠져나온 하수가 모이는 곳입니다. 식당 기준으로는 주방 외벽 가까이거나 건물 뒤편, 골목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으면 요즘은 이 오수바지를 건물 앞쪽으로 빼는 추세이기 때문에 건물 앞마당 쪽에서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가 막히면 그 물이 역류를 해서 주방이나 싱크대로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수바지가 이물질로 가득 차 있으면 싱크대나 주방 바닥의 트렌치를 아무리 쑤시거나 뚫어도 또 막힌다는 겁니다. 사실 이 오수바지는 법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크기도 30에서 50cm 정도의 크기로 정해져 있고요. 덮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인버트라는 홈이 파져 있어야 되죠. 자, 그럼 우리 집 가게 앞에 있는 오수바지는 어디 있을까요? 먼저 건물 외벽을 따라서 한번 걸어볼까요? 한 바퀴를 삥 돈다는 생각으로 혹시 곳곳에 뭐가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거 아니고요. 네, 이것도 아니고요. 네, 이렇게 생긴 것도 아닙니다. 주방 외벽 쪽 철제 뚜껑이 보인다면 거기에 확률이 많습니다. 그 뚜껑에 보통은 오수바지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건물 뒤쪽에서 오수바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번 자세히 볼까요? 네, 이렇게 보면 오수바지라고 실제로 적혀 있죠? 오수바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요령이라고 적혀 있는데 건물주가 직접 관리하는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청소 점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파손 주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철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우수, 그러니까 빗물이 유입되지 않기 위해서 이 안쪽을 열어보면 플라스틱 커버가 하나 더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열어볼까요? 사실 이게 열 때 주변을 잘 보시면 쇠 지렛대나 꼬챙이가 들어갈 만한 홈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홈에다가 일자 드라이버를 끼우고 제끼면 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 녹이 슬었거나 쩔어붙어서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 제대로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는 망치나 단단한 것들로 충격을 줘서 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철제 뚜껑은 없고 이렇게 오래된 나뭇잎들이 쌓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열어서 확인해 볼까요? 네, 이렇게 생활화수와 오수가 모여서 이제 시관고로 빠져나가는 중간 거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열으셨으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위입니다. 물이 지금 잘 바닥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뚜껑까지 가득 차 있으면 이미 막힌 겁니다. 청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기름층입니다. 표면에 하얗게 굳은 기름 덩어리나 불그스름하게 기름기가 끼어 있다면 이건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식당 같은 경우는 없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그리고 커다란 이물질이 혹시 침전돼 있진 않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물질이라면 뭐 수세미나 물티슈나 음식 찌꺼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물티슈 같은 경우는 이 오수바지가 변기에 있는 물도 같이 함유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 물티슈가 아마 쌓여 있을 겁니다. 여기서 잠깐 물티슈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유튜브 하수구 영상들의 댓글을 보면 정말 수백 개가 달려있는 게 이 물티슈 이야기입니다. 왜 변기에 물티슈를 넣는 거냐? 저도 현장에서 정말 지겹도록 봅니다. 물티슈들 말이죠. 사실은 기름보다 이 물티슈가 더 나쁠 때가 많습니다. 기름은 열이라도 가하고 뜨거운 물을 부으면 어느 정도 녹기는 하지만 물티슈는 또 그런 것도 아니죠. 물에 풀어지지도 않습니다. 말 그대로 계속 차곡차곡 쌓이기만 할 뿐이죠. 만약 식당 화장실에 안내문을 하나 붙여두신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청소를 한번 해볼까요? 사실 뭐 청소는 간단합니다. 고무장갑을 끼시고 긴 집게나 뜰채 같은 것도 준비하시고 쓰레기봉투 준비하셔가지고 이 주변에 눈에 보이는 큰 기름 덩어리나 아니면 걸려있는 이물질들 그런 것들 건져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수도가 있다면 그걸 긴 호스로 좀 끌고 오셔서 주변에 쌓여있는 찌꺼기들 그런 것들을 물로 한번 싹 쏴주시면 더 깔끔하게 청소가 될 겁니다. 이렇게 오수바지를 열고 확인하고 큰 이물질만 걸러내주고 청소
청소만 해줘도 막힘의 절반 이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리를 하고 남은 기름이 있다면 절대로 주방 바닥이나 싱크대에 그냥 버리시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키친타올에 흡수시켜서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는 게 낫습니다. 배관 안에서 이 기름이 굳으면 우리가 혈관에 기름이 끼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것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너무 꽉 막혀서 쌓이게 되면 사실 고압 세척이나 비싼 돈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죠. 또 댓글을 보니까 음식을 하고 남은 기름을 종이컵이나 부었다가 굳어서 딱딱해지면 그걸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진짜 꿀팁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점으로 막힘의 원인이 이런 이물질이나 기름, 찌꺼기가 아니라 배관의 구조적인 문제인지 혹은 찌그러진 곳은 없는지 경사가 오히려 역으로 구배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경우라면 하수구 막힘을 해결을 했었어도 잠깐 있다가 또 다시 막히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사실상 배관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솔직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 하수구 업체, 배관 업체가 사실 진입 장벽이 낮은 편입니다. 자격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몇 가지 저렴한 장비만 사서 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죠. 사실 그리고 지금도 매년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저도 체감으로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 작업자마다 실력의 차이라는 게 분명 존재합니다. 또 어떤 댓글이 기억에 나는데요. 유튜브 영상 찍으려고 만들 때만 진짜 열심히 깔끔하게 해주고 또 아닐 때는 제대로 해주지 않더라.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이 바닥에 그런 업체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체를 선정할 때 좀 어떻게 전화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지 또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먼저 전화로 작업비 같은 것들이 제일 궁금하니까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건 현장마다 정말 상황이 틀려서 얼마입니다라고 말해주는 업체는 정말 드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어떤 식으로 가격이 결정되는지는 들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작업 전후에 정확한 설명이나 사진이 없는 것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업체라면 이런 순서로 작업을 아마 진행할 겁니다. 첫 번째, 내시경을 잘 활용합니다. 요즘 내시경 장비는 진짜 좋죠. 화질도 좋고 또 그리고 앞쪽 카메라에 쏜드 기능도 달려 있어서 지금 내시경으로 비추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관로 탐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관의 구조나 막힘의 원인이 뭔지를 먼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시경을 넣어서 막힘의 원인이 뭔지, 이물질인지 기름인지, 배관의 구조는 어떤지, 기울기는 어떤지, 꺾임이나 처짐이 있는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작업 환경에 따라서 내시경을 넣었는데 이물질 때문에 아니면 기름이 가득 차 있어서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그 기름을 뽑아내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석선기로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게 하면 장비가 더 깔끔하게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내시경의 시야 확보도 그렇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스케일링 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장비를 진입시키고 장비를 활용을 했을 때 좀 더 깔끔한 작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스케일링 하면서 떨어져 나온 이물질들을 그대로 회수하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방식을 계속 반복하면 배관 속살이 하얗게 보일 때까지 작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셋째는 필요하다면 관로 탐지를 통해서 배관 공사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으로 봤을 때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다, 확인이 된다면 이제 그 부분이 어디인지 정확한 위치를 관로 탐지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악된 곳이 야외라면 중장비를 동원해서 깔끔하게 수리를 마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구조를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 때 다 뚫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지금 이 상황의 이 배관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까지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디테일한 차이가 6개월 후에 막힘 정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막힘은 전문가라면 누구나 뚫을 수 있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재발 이유를 찾아서 다시는 막히지 않게 그리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줄 수 있는지를 전달드리는 것도 이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영역인 것이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저는 막힘을 몇 번 뚫어봤습니다 라고 광고를 많이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타업체가 실패했던 현장을 극복해온 경험이 많습니다. 집주인이나 식주인이 된 입장에서 직접 해볼 수 있는 건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게 사실은 법적인 책임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 알려드린 대로 그렇게 오수바지 청소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 싶으시면 제대로 된 업체를 찾아서 스트레스 받던 그 배관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